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리인, 관리위원 있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여러분들. 특히 초창기 창립 멤버인 관리인과 관리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 호텔이든 상가든 빌라든 이런 곳에서는 보면 오피스텔도 포함해서요.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사에서 알아서 구분 소유자분들이 자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넘겨주고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조직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관련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청구 들어올까 싶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행사가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냥 관리인으로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죠. 관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사항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고 나서는 소유자분들과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선정되고, 그리고 관리업체도 공개 입찰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관리비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되신 분들 중에서 창립 member분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시고 그 노고가 이만저만 아니시죠. 그걸 안 해본 분들은 모르신다고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이 관리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해놓은 걸 갖다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관리인으로 해본다든지 이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듯하게 관리비 많이 줄어들죠. 평당 관리비가 보통 한 만원 하다가 이제 7,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게 관리단이 잘 조직 구성되어서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고 보존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좀 안정화되면 서로 권력 다툼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이 문제인데, 서로만 관리위원 되려고 하고 관리인 되려고 하고 서로 물고 늘어지고, 소유자 입장주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가족인데도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간질을 하고요. 이간질의 뜻은 뭔지 알죠?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제3자가 특정한 두 사람을 향해서 있죠. 어떤 이슈를 하나 탁 던지는 거죠. 저 서로 분쟁될 만한 거를 탁 던져가 저끼리 막 싸우게끔 만들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간질이나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건물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안정화되었을 때 특히. 그래서 제가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한 번만 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도록 해두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서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임해서 한다? 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연임해서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쵸? 그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개인의 목적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 세력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건 소유주분들의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인이 해야 될 권리,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요. 권한과 의무. 또 관리위원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고요. 또 소유주가 해야 될 권한과 의무, 입점주분들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 이런 부분만 딱 지켜서 하시면 돼요.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의 권한과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 보존 관리를 위해서 감시 감독하는 거죠. 관리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런 것만 잘 감시 감독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셨죠? 감시 감독하면서 제대로 이 관리업체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관리업체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직원들 바꾸면 되고요. 근데 관리업체를 두둔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관리업체를 두둔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유자들 입장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있죠. 해야 될 역할을 잘 하시면 된다고요. 감시 감독을 잘 하면 된다. 관리업체 감시 감독하고 건물 보존 관리를 위해서 관리업체가 어쨌든 건물 보존 관리를 하니까요. 그걸 제대로 하도록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들 여러분들과 관리인 관리위원들 모두 다 이건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직원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갑질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우리나라에 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갑질을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청소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또 뭡니까? 보안,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는 딱 지적을 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관리소장도 두둔하면 안 되고 뭐가 이게 몇 번 해도 지침에서 안 되면 교체시키면 되는 거고요. 직원 다른 분들을 하면 되고. 응? 그러니까는 우리 소유주 입점주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 너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직원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직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노동자 마인드를 가지고 남 안 볼 때는 안 하다가 볼 때 이렇게 막 하는 척 많은 척 이래가 나중에 뭐 건물이 누수가 생긴다든지 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한다든 주차장이 막 교통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의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도 이게 딱 지침은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직원들 여러분들은 뭐 관리인과 관리위원 소유자분들의 어떤 이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신경 써서도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건물 보존 관리. 그래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될 거는 법률을 자꾸 공부하시고 법률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운동 삼아서 쭉 둘러보시라니까요. 지하층부터 해가 쭉 같이 시설팀 직원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셔가지고
옥상까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운동 삼아서. 그리고 시설팀 직원들도 시간 틈틈이 날 때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설 보존 관리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몇 분이 있으면 그러면 딱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보안팀 같은 경우도 보안을 하시면서 한 사람도 만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그 CCTV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쭉 한번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보안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보시라니까요. 지하부터 해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청소도 마찬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 사기치지 않고. 근데 그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기를 많이 치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 자리 보존하려고 뭐 이게 뭘 큰 권한이라고 권력이라고 이 뭐 자리 보존하려고 관리업체들도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가지고 회장님 해서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하면 얼마든지 자리 보존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있죠. 이간질 시켜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뭐 문제 발생하고 이러면 그 사람 그 자체의 문제라기 그 사람도 문제지만 건물 전체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도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저주할 겁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연임은 되도록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임 첫째. 여러분들 이 원칙을 정해서 연임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창립하면서 이분들 여러분 고생을 정말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박수 좀 치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그러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항상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하시고 그러면서 건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러면 이런 누가 한다? 관리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아셨죠? 꼭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각과 의뢰 관계로 가면 안 돼. 동등한 관계로 가시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도록만 하시고 그리고 직원분들 복리후생 부분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상가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그 호실 소유 또는 호실 임대차 이런 것을 막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MD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합 건물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키시라는 겁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왜 그 집합 건물에서는 알아서 잘 되느냐 하면 부동산이나 이게 관련된 있죠. 대거 이게 입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될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이잖아.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요.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드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비리가 많고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시행사 쪽에서 막 오랫동안 관리업체가 관리되고 이런 사람들은 제 이 방송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방송을 보겠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나? 그걸 보면 압니다. 관리비는 얼마만큼 올라간 것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건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계속 연임해서 가는데 치고 있죠. 제대로 된 데 별로 없어요. 괜히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치고 받고 난리법석 튀고 그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 건물 전체의 건물 보존관리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깔끔하게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넘겨주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그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잘한 점이 있고 또 못한 거는 뭐 고쳐 나가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뭐 비난, 비판, 뭐 비난이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서로 간에 있죠. 정치판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대로 된 경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옛날에 당파 싸움하다 결국 우리나라가 뺏겼잖아요. 일본에 뺏기고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화가 많이 좀 많이 이루어졌죠. 얼마나 좀 나름대로 좋습니까? 그래서 이념화를 시키지 마시고 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말하는 소리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얼른 좀 이념적인 색채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뭐가 문제 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법률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규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이걸 좀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얼렁뚱땅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초창기 목적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투자를 위해서 소유자분들이 온 거고 그리고 입점한 분들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투자, 영업 이게 어떤 뜻인가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정치판이 끼어들게 되었을 때만큼 이 경제적인 부분이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정치 개입해가지고 뇌물 받아 처먹고 막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든가 그렇게 제대로 안 흘러갔잖아요. 지금 우리 많이 지금 정화가 된 상황인데 한국의 기업체들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집합 건물도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합 건물이 참 우리나라 잘 변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악랄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설치고 있으니 그러니 진정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가 국회의원들께서 입법 취지를 반드시 목적사항을 넣고 집합건물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사항을 넣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있죠. 집합건물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대거 바꾸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가든 오피스텔 뭐가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곳에는 건물 보존 관리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만큼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자체도 문제 있는 것도 또 고치려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아파트에 있는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얼마나 관심 많이 가십니까?
그렇게 좋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도록 대거 많이 넣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뭐 별짓 다죠. 뭐 윤석열 뭐가 어떻다느니 뭐 이재명이 어떻다느니 이낙연이 뭘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날로 좀 더 비리가 없어져서 정말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웃을 수 있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가족이 되고 직원분들도 편안하게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직인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도 자기 맡은 임무를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늘 기원드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